이게 9월부터 시작이 돼요. 이렇게 몰락이 시작이라고 말했잖아요. 9월부터 10월, 11월, 1월, 2월, 3월까지 해서 3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데 이 과정을 제가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16년도 9월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단골 마사지 센터장으로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순방 때 미르재단이랑 K스포츠 재단이 동행하면서 각종 이권, K스포츠가 태권도 선수들 통해 가지고 외국 가서 공연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 문화적인 거 창조 경제도 했었죠 당시에. 그리고 문화 형성 이런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었는데 그런 거를 이권을 계속 K스포츠에 제공을 했던 거예요. 권력의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이런 것들이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승마 후원 의혹이 불거지게 되고 제적 경고를 했던 지도교수를 그날 바로 교체해버리는 일까지 보도가 되게 됩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부각이 되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40년 우정이 보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최순실과 정유라 관련 인사 개입까지 보도가 되면서 10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10월이 되면서 최순실이 정유라를 위해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을 사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논란이 시작되게 되고 정유라한테 과도한 특혜를 줬다. 그래서 K스포츠에서는 정유라가 훈련을 가는 거 장소를 미리 자기가 봐준다던가 이런 특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유라가 대학교에서 있었던 특혜들이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최경희 이화대 총장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최순실 사태가 점점 커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닫어. 야 이거 좀 해가지고 압박을 하게 되는데 압박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최순실이 국정 개입한 흔적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5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하게 돼가지고 25%까지 떨어집니다.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막 시도해요.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막 하는데 그때 태블릿 PC 입수가 되면서 대통령 영문 설문이 드레스덴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관련돼서 연설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최순실이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고 그 안에 태블릿 PC 안에 비밀 자료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발견되니까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차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고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가 이제 문제되는 점이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사과를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사과를 하잖아요. 그 사과를 했다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불성실하게 했다. 사과한 것은 맞는데 요점을 물어보면 요점을 다 빗나가게 대답을 하고 정확하게 어떤 점을 어떻게 사과했는지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왜 그랬냐? 박근혜 사태를 본 거야. 박근혜가 정확하게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한 순간부터 수세에 몰렸던 걸 보게 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 여사라든지 명태균이라든지 뭐 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사과를 한 거죠. 야 어쨌든 사과는 받아. 근데 내가 뭘 사과하는지 정확하게 말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련이 시작된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중 하나가 대국민 사과 때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부터다. 그래서 본격적인 촛불 시위가 벌어지는데 1차 때는 5만 명 정도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었는데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대대적으로 인사 개편을 해야 된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려면 지금 바로 바꿔야 돼서 우병우라든지 눈꼬리 3인방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다 경질시켜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들의 마음에 또 불을 지르게 한 사건이 최순실이 긴급 체포됐다고 했잖아요. 최순실이 독일에서 몰래 입국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긴급 체포해서 프라다 신발 한 짝만 남겨놓고 잡혀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국민 2차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2차 사과 때 명언 남기죠.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들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이 명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까 말했죠. 25%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지하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5%로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88년도 이후에 최저 수치다. 그래서 지지율도 외환 위기 때보다 더 낮은 거예요. 김영삼 정부 초창기에는 지지율이 엄청 높았어요. 화끈하 막 총독부 폭파시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지지율이 높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서 6%까지 떨어졌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수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락을 했다. 그러면서 11월 달이 됩니다. 11월 5일에 2차 촛불 시위가 대규모로 번지는데 서울에만 20만 명. 20만 명이라면 지금 군산 거의 인구 거의 다 간 거죠. 그거에 의해서 12일 날 3차 촛불 시위가 있는데 이거는 87년도 6월 항쟁 이후로 최대 인파라고 하고 서울에만 100만 명 정도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일 날 삼성이 이제 경영권 승계 부정청탁 의혹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하는 거가 터져요. 청와대와 대기업 간의 은밀한 거래 정황이 보도가 되니까 19일에 바로 4차 촛불 시위 전국적으로 한 96만 정도 모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국정농단 최순실이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 수사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이때 지하실 밑에 땅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5%가 더 떨어질 게 있나라고 싶은데 4%까지 떨어지게 되고
26일 날 5차 촛불 시위 때는 전국에 190만 명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친박마저 하야나 탄핵이나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한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가는 안 될 것 같다. 새누리당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친박마저 지금이라도 명예롭게 퇴진합시다. 저희가 도와줄게요.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거부를 해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대국민 3차 사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국회에서 정해주십시오 하는데 이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조기 대선이라고 하죠. 하야를 생각을 했다고 해요. 박근혜를 하야를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탄핵으로 몰아붙여야 된다고. 국민의 정서가 이런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박근혜를 명예롭게 퇴진시키냐 해가지고 탄핵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이 됩니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박근혜 최순실 특검도 발족이 되고 3일에 6차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이게 되고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해요. 엄청나게 위협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국조특위가 열리는데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이 나와가지고 희대의 망언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정윤회랑 최순실이 기억이 안 납니다. 막 그 야당 의원들 막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엄청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그때 시청률이 어마무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중계를 봤었다. 9일에 탄핵 소추안이 표결이 됩니다. 근데 부결될 때에는 의원직을 총사퇴한다고 막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했는데 이때 당시에 표창원 의원이 반대표 찍은 사람들 공개하겠다 해가지고 공개를 해요. 결국에는 탄핵안이 가결이 돼서 찬성이 234표, 반대가 56표, 기권이 2표, 무효가 7표 돼가지고 탄핵안이 가결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지만 탄핵안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지 탄핵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일에 7차 촛불 시위가 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좀 분노가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104만 명이 모여가지고 탄핵 통과 강강수례를 하고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도 이대로 그냥 끝날 수는 없으니까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법리 싸움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8차 촛불 시위 때 전국에 77만 명이 모이는데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제 어떤 공이 넘어간 거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일 날 국조특위 5차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때 우병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1월이 이제 되기 전에 24일 날 9차 그리고 31일 날 10차 시위가 열리는데 이때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됐었고 우리 송구영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송박영신 박근혜는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자 해가지고 하고 2017년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입장을 정리한 거 이대로 있다가는 불명예스럽게 탄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박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3일이 되니까 탄핵 심판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탄핵 소추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리 싸움이 들어갔는데 11차 촛불 시위에서는 64만 명 그리고 국조특위가 이제 7차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때 조윤선 씨가 나와가지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2차 촛불 시위, 13차 촛불 시위까지 열리는데 이때부터는 진짜 한파가 너무 강해가지고 좀 인원이 좀 적긴 했어요. 이때는 이제 삼성에 대한 재벌에 대한 것들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이 되는데 2월 4일이 되니까 14차 촛불 시위가 열리게 되고 서울에서만 42만 명. 근데 이때는 촛불 시위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됐다 해가지고 그 기념을 했었고 15차 촛불 시위에는 전국에 80만 명. 탄핵을 2월 안에 인용을 하자. 특검을 연장해서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고 했는데 17일에 드디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됩니다. 구속 내용은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에서 위증했다라는 항목으로 구속이 되게 되는데 이 구속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433억 뇌물수수의 피의자가 돼요. 대가를 받은 기업, 뇌물을 먹은 사람, 이건 있잖아요. 뇌물을 먹은 사람은 최순실, 대가를 받은 사람은 삼성. 그 안에 권력을 휘둘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된 건데 16차, 17차 시위를 통해 가지고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박근혜 4년 이제 끝내자라는 시위가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3월 1일에 박근혜가 입건이 되고 18차 촛불 시위로 서울에서만 30만 명이 모이는 박근혜 없는 3월을 보내고 싶다. 그래야 봄이다. 라는 식으로 촛불 시위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부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게 보수단체들이 이제 집결하기 시작해요. 박근혜가 어쨌든 고정적인 팬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리움, 향수 이런 걸로 인한 팬덤이 있다 보니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쪽에는 노란 리본을 가진 박근혜 퇴진 세력, 한쪽에는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 퇴진을 반대하는. 근데 이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때부터 이런 양상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국민 전체의 의견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는 게 맞다라고 77% 정도가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는 거. 19차 촛불 시위는 전국에서 105만 명이 모이는 시위였고 이게 마지막 촛불이기를 바란다는 심정으로 촛불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게 되고 18년도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가 추가 기소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이 되는데 기존 이제 새누리당 공천 개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실형받은 게 총 22년을 살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좀 고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4년 9개월, 5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구치소가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살다가 건강 악화로 사면돼서 21년 12월 24일에 사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읽은 책이 뭐 대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대망이라는 책이 일본 전국 시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좀 두세 번 정도 읽었거든요. 이에야스가 인내의 화신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인내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피바람을 또 이런 사람들이 상상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교도소에 나온 다음에는 건강 회복을 먼저 하고 다시 정치에는 복귀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일대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